10분 인터뷰. 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국가라고 주장해왔던 북한의 방역 상황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연일 늘고 있고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지역을 봉쇄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대북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국회 외통위 소속이기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북한의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주에 이제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들 코로나 상황임에도 직접 빈소를 찾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우선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요. 네. 김일성 가문입니다. 아, 예, 그래서 김일성의 사촌 누이 동생이죠. 그러니 김정은한테는 고모 할머니의 남편과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북한에서 얘기하는 백두혈통.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은 백두혈통이라고 하고, 김정은 전에는 만경대 가문이라고 했는데, 네네. 만경대 가문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대대적인 빈소를 찾고 장례를 치른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이제 코로나 발생 사실을 처음 인정했고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다. 건국 이래 대동란이다. 그게 굉장히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인 거죠. 위기에 대한. 예, 당연하죠. 지금까지 북한이 이제 표현한 것처럼 건국 이래 이런 대동란은 없었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거는 거의 매일 북한의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 통보라고 우리로 말하면 언론 보도문을 매일과 같이 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북한이 생긴 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망자 수까지 발표하면서 상황 수습에 나선 거는 이례적이고, 네. 대단히 지금 북한 언론들 보도를 보면 대단히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아, 당황해하는 모습이 느껴지신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따르면 누적 발열 환자, 그러니까 이게 확진이라는 표현을 아직 안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혈자, 또 유증상자 121만여 명 누적입니다. 사망자 예. 수는 50명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지금 발열자 가운데 64만 8천 명은 완쾌, 56만 4천여 명은 치료 중. 자, 그러면 이게 집계의 정확성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만 북한 예. 의료 시스템이 이 상황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감당할 수 없고요. 이게 우리가 북한의 발표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열자라고 합니다. 확진자라고 안 하고. 네. 그리고 북한 TV와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 사진 자료를 보면 우리처럼 코에 액체를 취취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를 못하고 네네. 그야말로 발열 체크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정말 심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도 이것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북한 스스로가 네네. 대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라는 표현을 못 쓰고 발열자라는 표현을 유혈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유혈자인데요. 이런 표현을 쓰고 사망자 수도 북한은 지금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라고 확정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우리 약국에서 팔고 있는 간단한 진단 키트조차도 북한에는 없다는 걸 북한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이제 열이 나느냐 안 나느냐만 보고 있으니 PCR 검사처럼 정확한 검사는 아예 없고 또 이제 우리가 2줄 검사하는 신속 이 진단 키트도 없다. 그럼 지금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통제 불능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완전히 불능 통계죠. 그래서 북한 자체도 아시겠지만은 우리처럼 전국에 곳곳에 이렇게 보건소, 검사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 지금 현재 북한에서 집계되고 있는 숫자가 이 정도니 아마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고 북한 자체도 도대체 몇 명이 확진됐는지 이 통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든 혹은 국제사회,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 의료적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해도 내부 상황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마스크 같은 물품이라든가 백신 보관 시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동시에 백신을 맞을 만한 인프라가 있는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스스로가 김정은 스스로가 이번에 이실직고 했습니다. 약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시 비축해 놓은 약품을 풀겠다. 이거는 전쟁용 약품을 풀겠다는 겁니다. 네네.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주민들 앞에서 선언했고 김정은이가 어제 직접 약국에 나갔거든요. 네. 나가서 현재 지금 약이 적다는 데 대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지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제 회의에서는 북한의 검찰서장, 우리로 말하면 대검찰청 청장과 같거든요. 네네. 이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왜 질책했느냐. 약이 없으니 북한에서도 지금 사재기, 그다음에 장마당에서 불법 유통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검찰서장을 어제 당회의에서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이 모든 걸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이 매우 당황하고 네네.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요새 북한 언론들 보면 뭐 너무 지금 바쁘니까 버드나무를 다려 먹으라 뭘 하다 지금 매우 21세기에는 우리가 듣어보지 못한 그런 비과학적인 대중요법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을 투입해서 의약품을 전달하라 이렇게 지시는 내렸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에 백신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치료제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시용 비상의약품을 푼다. 그럼 이게 우리로 친다면은 뭐 진통제나 해열제 이런 정도 수준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열이 올라간다 해서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생제는 비루스에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기체에 부담을 준다. 항생제 과다 복용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하면서 해열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열제도 부족하니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열이 있으면 일단 손도 자주 씻고 소금물로 코도 세척하고 이런 뭐 창문도 자주 열고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레몬과 비타민C가 있는 과일을 많이 먹으라 이러면서 지금 이런 비과학적인 그런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위생, 보건 철저히 해라. 뭐 우리도 손 씻기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먹어라. 이런 정도 수준이다. 그거죠.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통제불능 상황이 아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간부들만 질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자력으로 이겨내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할까요? 일단 그 자력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면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적어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란 말이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따라 배우라 이렇게거든요. 김정은은. 네네. 이건 북한의 체제에서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면하면 중국처럼 철저히 지역 간 봉쇄를 하고 지금 가족 및 단위별 격폐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 해당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외부로 전파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걸로 일단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중국의 코로나 제로도 이 세계 이제 보건 전문가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따라 하겠다. 자, 우리나라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요. 북한의 확진자 100만, 사망자 10만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말씀하신 대로 봉쇄 같은 거라면 지금 농사 활동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역 간 단위당 격폐 조치를 강화해라 이겁니다. 격폐 조치? 그러니까 해당 농장에 사람들이 지원 인력이 나갔는데 그 단위에서 발열자가 없다면 모내기는 해라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단위별로. 지금 발열자가 없으면 계속 일을 하고 발열자가 있으면 그 지역을 봉쇄하고. 발열자가 나오면 퇴근도 못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량 사정도 안 좋고 경제가 뭐 최악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걱정이 커졌는데 북한 이거 봉쇄 조치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식량 공급 상황 등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요. 지난 예. 목요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예. 자,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올해 들어와서만 16번째 도발이었는데 태 의원님 왜 이러는 걸까요, 북한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가 지금 엄청 대동난이니까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내부 결속형이 강하고요. 네. 또 윤석열 정부와 또 외부 세계는 북한이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 닥쳐왔다고 해서 북한을 절대 얕보지 말아라. 우리는 네. 정상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죠. 대내외 메시지다. 자, 예. 그러면 이제 태 의원님 지금 이제 집권당 여당 의원 되셨습니다. 예. 이 새 정부의 이 첫 도발에 대한 대응 좀 적절했나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이제 건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즉시에 이번에 국방부에서도 지난 시기에 쓰던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이건 탄도미사일이라고 예. 정확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렇게 즉시에 반응을 보이고 대응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르면 뭐 이달 중에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됐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대동난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 새 정부와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이 7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 어떻게 보세요? 핵실험 감행할까요? 북한은 7차 핵실험은 할 겁니다. 단 그 시기가 네. 정말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네. 그러나 일단 코로나 위기를 수습하면 북한은 반드시 7차 핵실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수차 김정은이 얘기했습니다.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거기서 핵심은 핵무기 사용화 네. 전술 핵 발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는 꼭 갈 겁니다. 그 길로는 꼭 간다. 다만 이제 당장 이번 주 후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아니라 코로나도 좀 수습하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안보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것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받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북한이 이 국제사회 또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인도적 지원의 제안을 좀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이 문제에서 북한이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네. 우리는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네네.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북한이 우리 제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중국한테 달려 있습니다. 중국한테. 벌써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선발대가 북한의 요구에서 평양을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바라는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준다면 북한이 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까지 지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죠. 네. 그러나 중국이 제공하는 이런 지원 물자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두 번째로서는 국제기구로 다가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간의 직접적인 협력이든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든 만일 그것도 안 된다면 지어 중국과 공동으로 하는 협력이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북한의 지원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청문회가 있었고요. 이미 임명은 됐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고려하면 어떨까? 이걸 이제 태 의원님 질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다음 주에 또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보도가 있다 보니까 현실화될 가능성 그리고 그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게 현실화된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와 관련된 질의를 한 것은 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대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스펙트럼을 얼마나 크게 넓게 정하고 있는지 네네. 그런
이렇게 정말 사회적 대통합, 협치의 모습으로 남북관계도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네. 직전 대통령이었던 또 북한에 많이 다녔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원론적인 문제에서 네. 제가 지렸고요. 네. 반드시 현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한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한번 고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이었다. 그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폭이 네. 폭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상당히 뭐 많은 또 전향적인 답변들이 권 장관으로부터 나와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태 의원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